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루비 디렉터 조아름입니다. 네, 방금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 인생에 참 많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이렇게 부끄러워서 앞도 쳐다보지 못하는 저 아이가 저예요. 저 아이는 40여 년 후에 본인이 이렇게 유산할 루비 디렉터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을까요? 저는 1979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시대에 저희 부모님들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이렇게 푸시맨이 있던 시절에 저희 아빠가 지하철 1호선 첫 차를 타고 출근하시고 막차를 타고 퇴근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저렇게 매일매일 가계부 쓰면서 알뜰살뜰 이렇게 살림살이 꾸리셨어요. 저의 기억의 조각들인데요. 아빠가 월급 타고 들어오시면 항상 양손에 비닐봉지 하나 들고 두 개 들고 오셨죠.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그 당시에 진짜 비쌌던 바나나. 그쵸? 바나나가 진짜 비쌌어요. 저희 아빠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주말에 시간이 없었고 또 저희 여름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빠 퇴근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토요일에 시청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지하철 타고 가서 아빠가 이제 서울 곳곳 구경시켜 주시면서 그때 명동 돈가스도 먹고 문화생활 많이 시켜 주셨어요. 하루는 마지막 사진 저희 부모님이 생전 안 가시는 백화점에 가신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가신 건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빈손으로 대판 싸고 오신 거예요. 엄마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너무 불편한 거죠. 저는 이 부모님들 덕분에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저의 눈에 비쳤던 어른의 삶은 이랬어요. 자신을 위해서 전혀 소비하지 않고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저한테 오시더니 이제 세계 지도를 이렇게 주시면서 아름아, 사실은 아빠는 미술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됐기 때문에 하지 못했어. 근데 너의 시대는 달라질 거니까 너는 이렇게 전 세계를 무게로 자유롭고 멋지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멋있으시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뭐였냐면요. 아빠도 꿈이 있었구나. 우리 엄마도 꿈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저한테는 좀 처음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시고 휴가와 주말을 반납하신 저희 아빠. 열심히 일한 당신 명예롭게 떠나셨죠. 명예퇴직.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조금 많이 울었어요. 자, 10대인 제가 결심합니다. 나는 저렇게 희생만 하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리라.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진짜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 결심을 먹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에게 이 자유를 테마로 한 선택들을 내리며 저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떤 선택들을 내렸을까요? 아까 소개해 주셨죠? 이런 선택들을 해요. 제가 다 도전하고 싶었고 하고 싶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재밌었고요. 보람도 있었고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20대, 30대 그리고 30대 후반까지 하다 보니까 어떤 말들을 제가 주구장창 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30대 후반 때쯤에 너무 피곤해요. 수업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제 몸뚱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선택의 또 다른 결과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영어 수업과 수업 사이에 텀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가요. 그래서 방광염을 얻었죠. 제가 방광염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방광염 있으신 분들 저한테 상담 오세요. 제품 어떻게 구성할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요가 강사, 제가 에너지가 되게 없는 요가 강사였어요. 그래서 재우고 이렇게 이완하는 요가 강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력이 없어서 수업을 많이 못해요. 박봉이라는 걸 얻었죠, 제가. 게스트하우스 몸이 힘든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일단은 가족하고 같이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몸땡이, 시간, 돈이 다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이런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고 키워드들을 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진짜 이제 필요한 건 뭘까요? 이것들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시간, 몸땡이, 재정을 갖는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자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변화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재정적인 자유를 갖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돈에 대해서 젬병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요. 여러 가지 영상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때 정말 운명처럼 고등학교 친구로부터 이렇게 유산화를 소개받게 됩니다. 그 친구는 그 당시에도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친구였어요.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신중한 선택을 내리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가 관심을 갖는 유산화가 저도 궁금했어요. 네트워크라는 건 알고는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았나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유산화를 알아봤고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보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착한 보상 플랜이 있을 수 있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저한테 온 유산화가 기회인지 아닌지 헷갈렸어요. 헷갈리면 알아봐야죠. 저는 어떤 회사나 기업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 회사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표현들을 쓰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 심의필을 다 거친 비즈니스 가이드에서 이 회사가 쓰는 표현들을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유산화, 이 책자에서 발견한 유산화는요,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회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그리고 사람들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런 설명에서도 저는 이런 키워드들이 저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제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이 보상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었는데요. 유산화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그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요. 그러한 유산화의 노력이 이 보상 플랜에 반영이 됐대요. 회사의 가치가 반영된 보상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이 회사 좀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산화 공식 블로그 그리고 제품을 설명하는 데 쓰이는 이런 단어들도 저는 좀 유심 있게 봤는데요. 이 회사는 신체적인 어떤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마음의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였고요. 저는 이 스포츠 선수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쓰는 표현이 트러스트, 신뢰잖아요. 이것도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당신의 몸을 사랑하래요. 이러한 사고의 흐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회사라면, 그러면 어쩌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삶을 이 회사랑 함께 살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유산화가 기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세 가지의 의문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은 말들만 이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저는 해결해야 됐고요. 첫 번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우선 아까 권현진 스타님을 비롯한 유산화의 성공자들을 관찰했어요. 그런 분들이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긍정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너무 예뻐지신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 파봤어요. 아까 700개 이상의 어떤 수상 내역들이 있었잖아요. 파다가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저는 파봤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실체를 보면 되잖아요. 제가 어치버 직급 때 이 싱가포르 컨벤션에 갔어요. 그때 케빈 게스트 CEO께서 여러분들 당신 자신이 누군지 여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어떤 가치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열해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유산화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회사 찐이다. 진짜다. 1번 패스 이렇게 된 거죠. 자, 유산화가 추가 지출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브랜드 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저를 이렇게 그냥 설득했어요. 커피, 치킨, 외식, 뭐 바디 화장품에 쓴 어디 썼는지는 모르는 돈들 합쳐보면은 최소한 20만 원에서 25만 원은 나옵니다. 이걸로 바꾸자. 제가 설득이 된 거죠. 패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비즈니스라고 해도 제가 못할 수 있잖아요. 저는 계속 뭐 가르치는 일만 하고 뭐 유목민처럼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자신이 없어서 이것도 한번 설득을 해봤는데요. 어떤 기준을 잡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적인 기준, 돈적인 기준. 시간은요, 제가 영어 강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 9년을 썼어요. 중2 때 아빠가 그 세계 지도를 들이밀었을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9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게스트하우스도 어느 날 갑자기 하고 싶어서 뿅 한 게 아니라 9년 동안 많은 나라들을 다녀보고 많은 숙소들을 경험하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시작을 했습니다. 요가 강사도 최소한 1년의 트레이닝 과정이 필요했어요. 돈은요, 이 세 가지 전부 다 아무리 돈을 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그릇이 작은 사람이어서 돈을 많이 못 써요. 아무리 적게 든다고 해도 1,000만 원 이상들은 다 들었어요. 그러면 기준이 나왔죠. 그래, 유산아 2년 한번 해보자. 1년 내가 유산아 초짜니까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배운 걸 활용해보고 최소한 골드라는 걸 도전을 해보자. 그때 가서도 내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결정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죠.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자, 처음에 3BC였는데 120만 원, 그리고 23개월 동안 45만 원 오토 소비를 했을 때 1,155만 원. 다른 비즈니스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설득이 됐고요. 근데 현실은 어땠는지 아세요? 저는 1년 동안 배우자고 했잖아요. 3일 만에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왜요? 3일 만에 뭐가 나왔던 거죠? 황금 구렁이 가 나와서 그 경험치를 전달할 수 있었고요. 2년 동안 돈을 못 벌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저는 1년 차에 유산화 영양제값 다 벌었어요. 이렇게 유산화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던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죠. 4년 동안 저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고요. 제가 4년 동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직업들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유산화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년 차면 회사로 봤을 때 인턴 사원 혹은 신입 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빠르게 데이터를 쌓으세요. 유산화 전 제품 당연히 이용하시고요. 리셋이나 다이어트 당연히 경험을 하셔야 되죠. 저는 며칠 만에 데이터가 나왔죠? 3일. 만약에 저처럼 이런 똥 데이터가 안 나오면은 토너를 미친 듯이 일주일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평생 기술을 빠르게 익히세요. 유산화의 이 평생 기술이 여러분을 평생 먹여 살릴 거예요. 자, 유산화의 평생 기술 이런 것들이죠. Y 영양제, Y 유산화, 리셋을 왜 해야 되는지, 보상 플랜, 서플리먼트. 자, 이런 것들 그런데요, 반드시 차별성과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를 포인트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유맵, 팀 프로세스, 스폰서님의 가이드를 받으면 돼요. 자, 그리고 빠르게 이 문화를 익히세요. 유산화의 문화, 유산화 코리아의 문화, 유니스타즈의 문화. 자, 그렇게 시스템 참여와 행사 참여를 해서 이 문화에서 강조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직접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평생 기술을요, 저는 영어 공부를 아직까지도 해요. 그런데 이 유산화의 평생 기술 각 잡고 2주에서 한 달이면 기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평생 기술 치고 너무 괜찮지 않나요? 자, 이 1년 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부딪히고 실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부딪히고 실수하시고요. 거절을 많이 당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고요. 이게 바로 프로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유산화가 남의 게 아니라 내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들었던 성과들입니다. 2년차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걸 하시면서 반복하면서 다듬어지고 숙성이 되는 시기고요. 2년만큼의 데이터가 쌓이고 2년만큼의 실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평생 기술이 심화가 되고요. 이때 나만의 언어가 생겨요. 리더십이 생기는데요. 리더십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빛에 레이저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리더십입니다.
자, 이때 제가 1년 10개월 만에 골드라는 것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약간 감이 오시죠? 3년 차. 좀 더 숙성이 되는 거예요. 3년만큼 데이터가 쌓이죠. 이 평생 기술이요. 처음엔 지식이 많아지니까 말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오히려 숙성이 되면 말이 심플해지죠. 키워드가 생기니까. 나만의 리더십에 힘이 생긴다? 눈빛이 더 강해진다는 소리예요. 이때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가 제가 되었습니다. 4년 차예요. 조금 더 숙성이 되겠죠. 자, 4년만큼의 실력이 쌓이고요. 평생 기술에 좀 유연성이 생기는 것 같고요. 레이저가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 자, 인간적으로 제가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때 제가 루비가 되었죠. 멋있죠? 실물이랑 좀 달라가지고. 자, 제가 카메라가 잘 안 받아요. 광대 때문에. 자, 이 과정에 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저는 나만의 키워드가 생기느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자, 앞에는 제가 아마추어였을 때 썼던 표현들이에요. 두려움에 기초해서 썼던 표현들이고요. 후는 제가 그래도 유산화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숙성되어질 때 쓰는 표현들인데, 제가 파트너 사장님들 만나고 비전 미팅하고 뎁스 미팅하고 그럴 때마다 쓰는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자, 조금 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고 조금 더 긍정적인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 속에서 같은 것을 반복하면 계속 숙성이 되겠죠? 계속 프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이아몬드 디렉터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선택한 유산화가 저의 삶을 긍정적으로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고 있느냐 봤을 때 어때요? 저 이렇게 많은 국제 네트워크망이 생겼어요. 멋있죠? 멋진 영국 파트너도 생겼고 부모님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제가 매주 이렇게 사진 찍어드리고 아직도 부모님이 당신들한테 돈 쓰는 거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은 거 이제 드실 수 있게 데려가기도 하고 모셔가기도 하고 이렇게 다이어트 챌린지 저 선물해 드려요. 저는 이 다이어트 챌린지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이 건강해지셨고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 결혼 15년 차거든요. 국제 결혼했어요. 이 광대가 예쁘대요. 그래서 신랑이랑 결혼 15년 차인데 반 이상을 좀 떨어져 있었어요. 주말 부부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신랑이 지금 내년에 은퇴한다고 지금 한껏 들떠 있어요. 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가족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가족하고 비즈니스도 해요. 저희 새언니고요. 저의 멋진 실버 디렉터로서 함께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거 이뤄가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산화 제품 서치하고 다이어트 챌린지 하면서 진짜 건강해졌거든요. 제가 실시간으로 피곤해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두 번째 20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건강해졌고요. 유산화 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긍정을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저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제 삶에 이렇게 멋진 백만장자, 성공자들이 많아졌어요. 어워즈도 가죠. 이렇게 새로운 거 도전하는 게 성장의 그런 시작 아닐까요? 저 이런 것들도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한 아버지는 강제로 떠나셔야 했지만, 유산화는 이렇게 여행 보내주죠. 저는 코로나 때 이제 골드가 되고 루비가 돼서 여행보다는 돈으로 좀 많이 받기는 했지만 유산화 덕분에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번에 미국 컨벤션 한번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삶, 여행 중 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받는 삶 가능한 것 같고요.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제가 살고 싶어하는 이런 삶 저 살아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겠죠?
유사나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그냥 멋진 말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유사나 블로그에 너무 자세하게 그 배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나 영어라서 당혹스러운 표정들 빨리 넘길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유사나 20주년에 올라온 그런 포스팅인데요. 지난 20년간 유사나는 이미 업계 최고로 자리매김을 했고 앞으로 20년은 우리의 관심은 여러분 개개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능력, 배경, 욕구, 독특함, 기발함, 방법, 동기, 꿈 이런 모든 다른 점들을 찬양하고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여러분들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사나가 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 당신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진은요, 얼마 전에 세계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유사나가 전 세계에 다양한 유사나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런 블로그 포스팅을 올린 거예요. 거기서 한국 대표로 저희 가족 이야기가 올라갔어요. 저는 사실 제가 선택한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저는 조금 특이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 길이 언제나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유사나에서 너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들 다 멋있어. 다 맞아. 이렇게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유사나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유사나를 하고 싶고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냥 유사나는 권현진의 것, 성공자의 것, 스폰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의 스토리죠.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꿈, 나만의 성장 스토리. 이게 유사나에서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유사나가 내 거가 됐을 때 이 비즈니스는 진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어떤 거세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로 꼭 유사나를 취해가세요. 죽기 전에 이렇게 5가지를 후회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 후회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 약간 3, 4번 정도? 자, 저의 삶의 유사나가 행운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운조차도 제가 잡았기 때문에 행운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인생에 나타난 유사나를 꽉 잡아서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유사나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